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 법안에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시키고 공사의 본사를 전북에 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뿐 아니라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서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낸 것입니다. 박윤옥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이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 법안에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관련 법안은 모두 4개로 늘어났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주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사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정희수 의원 그리고 박윤옥 의원안은 모두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정희수 법안은 소재지를 서울로, 박윤옥 법안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누리당의 법안이 모두 공사화와 관련된 만큼 새누리당이 공사화를 공론화한 뒤 소재지를 서울로 바꾸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빌미로 해서 장소 이전 문제로 비화가 된다면 공사와 관련된 논의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는 계속된 소재지 논란에도 내년 9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청사 준공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최대한 서둘러서 2018년 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인데 전라북도와의 협의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한쪽에 컨벤션 센터를 짓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5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업비는 정부와 전주시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내의 대규모 행사를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 관광 자원과 더불어 지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주시는 내년 8월 착공해 오는 2018년 말에 완공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추진의 관건은 전라북도와의 협의 과정입니다. 전주시가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면 전라북도의 심의를 거쳐 입찰 방법을 결정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때 전주시가 약속했던 대체경기장 건립계획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인데 전주시가 지난달 건립계획을 바꾸면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투용자 심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 건립 절차에 맞춰 바로 옆에 호텔을 지을 민간 사업자를 공개 유치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후보 도시인 전주시가 내일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현지 실사를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내일 전주시를 찾아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과 의료 등 대회 개최 여건을 점검합니다. 개최 후보 도시는 9곳으로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실사, 다음 달 4일 FIFA의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 6곳이 최종 개최 도시로 결정됩니다. 군산대에서 공학도들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국제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한중일 3개국에서 70여 명의 공학도들이 참여해 열기를 높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한중일 캡스톤 디자인 국제협동교육 프로그램이 군산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6개 대학에서 70여 명의 공학도들이 참여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국제협력교육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과 협업 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한 차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자신감, 협동심,
리더십 이런 등등을 키우는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은 팀을 이뤄 2주 동안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인 설계와 디자인을 내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The program will provide a unique opportunity for you to better understand activities and cooperation in an international setting as well as expertise. 이제 산업체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잖아요. 그처럼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능력을 키우는 한중일 공학도들의 열정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음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식중독 사고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균 기자입니다. 김중일 씨는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병명은 식중독으로 발생하는 장염이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이 났을 당시에는 배가 많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요. 열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화요일 오후 지나고 수요일 오전부터는 이제 속이 많이.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217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급식시설과 음식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주로 살모넬라균입니다. 닭고기와 계란에서 주로 번식합니다. 비브리오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선과 조개류를 먹거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들어가면 감염되기 쉽습니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면 생과일과 커피 등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면역력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증상이 발열이 있다든지 복통이 심하다든지 또는 설사가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병원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만 더 심한 과정으로 이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선 음식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음식을 익혀서 먹고 물은 끓여 먹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기본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제399차 민방위 훈련이 모레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을지 연습과 연계해 전국 읍 이상 도시에서 동시에 이뤄집니다.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주민들은 이동할 수 없으며 운행하던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야 합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보육원 동기를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19살 김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5월 보육원 동기인 23살 조모 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12일간 감금하면서 조 씨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50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33.8도, 전주 32도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고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도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